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로봇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미국 항만 파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업을 왜 하는지 또는 이 파업의 영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36개의 항만이 이 항구가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만 노동자 약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가 메인주에서부터 텍사스까지 항구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기인 이유는 사실 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사실 좀 임팩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파업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36개 항구가 오일스톱 됐고 뉴욕 인근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만 1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이 항구, 항만에 대한 파업이 진행된 이유가 뭐냐?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조는 자동화가 가족을 해친다. ILA가 뭐냐면은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입니다. 일자리 보호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담은 트럭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자동화하지 말라는 거죠. 자동화하지 말고 우리를 계속 쓰십시오. 자동화하면은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IRA 노조 지역 회장인 보이스 버틀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자동화를 허용하지 않는 공정한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느끼는 거죠. 당장을 날 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동화시키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지금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불만이 많고 실제 대체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특히 이런 파업하는 부분이 오히려 자동화를 앞당긴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공장 한 곳에 수천 명이 일하는 완성차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기업들이죠.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노동 집약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만할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지난해 전미 자동차 노조는 미국의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약 3주간 파업을 벌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나 일 안 할래,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3주 동안에 난 손실만 5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미국의 공장을 둔 제조업체들은 결국에는 이 파업에 따라 이 협상을 했겠죠. 이거 해줄게. 그래서 임금 인상을 잇따라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임금 일단 올려줄게 하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혼다 등등등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지금 생산량이 막 늘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니면 파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했던 거죠. 지난해.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당장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자동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빠져든다는 거죠. 테슬라와 BMW는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고 현대차는 싱가포르와 미국 조지아 공장 기아 오토랜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고 시범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이제 사실상 이 인력,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파업을 하는 이유도 자동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파업을 미리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번에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10월 10일 로봇택시 공개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10월 10일 개최하는 로봇택시 공개 행사에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8월이었죠. 근데 이게 미뤄져 가지고 지금 10월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날 발송된 초청장을 받은 X,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트위터죠. 인플루언서들에 따르면 행사는 LA에서 이루어지며 21세 이상만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공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10월 10일에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내년 1분기부터 중국과 유럽에서 미국과 같은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서비스할 계획이며 중국에서도 로봇택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중국이랑 유럽에서 자율주행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로봇택시까지 만약에 발표한 게 좀 대단하다, 진짜 괜찮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10월 10일에 망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추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당장 올해 하냐 내년에 하냐 몇 년 뒤에 하냐의 문제지 결국엔 다들 이 자동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불확실은 넘어가야 돼요. 뭐다? 테슬라 10월 10일 이 실제 로봇택시를 공개한 이후에 우리는 로봇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10월 10일에 정말 좋아. 그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면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택시가 엄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만큼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10일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10일 이후에 어떤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저희는 로봇 중에서도 돈을 많이 또는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일단 먼저 보면은 유일로보틱스가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2분기 매출 83억 원, 영업이익이 얼마? 3억 원을 기록을 했으며 9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9분기면 거의 2년 만에 2년 동안 적자만 내다가 이번에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024년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 성장을 이뤘는데 자동차라든가 전방 산업의 매출 증대 효과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 라고 의문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매출처 다변화,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로봇 자동화 기술력이구나. 휴머노이드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실제 기업의 공장이라든가 산업용을 위한 로봇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했고요. 대기업 고객사향 신규 수주 등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업 고객사양이라고 했는데 아니 사실 이건 꿈 아니냐. 너가 대기업을 계속 수주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나 자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번에 9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야,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겠어? 가능한 일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실적을 좀 보면은 9분기
정확히 말하면은 2022년 1분기에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119억을 내고 나서 700억 적자 700억이 아니죠. 네, 74억입니다. 7억 4천입니다. 7억 4천 적자, 6억 6천 적자, 16억 적자, 13억 적자, 21억 적자를 내다가 이번에 얼마? 3억 흑자로 돌아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분기 내내 거의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매 분기마다 적자를 냈죠. 적자 6, 7, 6, 16, 13, 21, 23, 11, 10 적자 내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니 알겠어. 흑자 전환 했는데 대기업이 너를 왜 쓰냐 이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시겠지만 SK가 유일로보틱스 2대 주주로 들어갔습니다. SK온이 뭐죠?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죠. 유일로보틱스에 약 370억 원을 투자하며 공장 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로봇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SK가 유일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구나. 그것도 어디? 배터리 회사가. 자, SK온 관계자는 유일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공장에 적용해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SK온이 공장을 지을 건데 그 공장의 자동화 기술력을 유일로보틱스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너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야 우리 공장만 신경 써라 라고 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뒤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장에도 관련 로봇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차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SK온도 결국에는 그 추세를 따르는 거죠. 유상증자 이후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유일로보틱스 지분 14.6%를 차지한 2대 주주에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2대 주주가 유일로보틱스, SK 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구나. 유일로보틱스가 대기업한테 계속 수주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기업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 그게 SK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는 유일로보틱스의 SK온 이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SK온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마트 팩토리 부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유일로보틱스가 현직 SK온 공장 자동화 전문 인력을 이사진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는 유영상 유일로보틱스 사장을 사내 이사로 SK온 측 인사 3명을 기타 비상무 이사로 신규 선임안을 처리하고요. 전영록 SK온 전 CSO와 박세훈 SK온 팩토리 이노베이션 담당, 송유철 SK온 요소기술 PL이 유일로보틱스 등기 임원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온의 중요 인물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재능 있는 인물들이 유일로보틱스에 이제 등기 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에 어떤 인물이 있든 간에 결국에는 이 인물들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난 5월 SK그룹이 아까 얘기한 투자를 받은 이후 지금 이 등기 임원까지 넣고 본격 협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근데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뭐 SK온을 받쳐줄 만한 공장이나 받쳐줄 만한 설비가 좀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유일로보틱스가 이번에 생산량도 증설을 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내년 초 완공될 청라 3공장에서의 캐파 확장을 통해 SK그룹에서 쏟아질 물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내년 초에 캐파, 저기 말하면 생산량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5배에 달하는 2천억 원 생산 능력 규모를 가진 청라 3공장이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게 뭘 위해서? SK를 위해서 거의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주를 SK가 받아가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일로보틱스가 SK 배터리 아메리카에
미국 조지아 공장 구축 단계부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미국에서 테스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적으로 쓸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SK온은 현재 연산 2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현대차 그룹과 합작을 통해 오는 2025년 35기가와트시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늘리면 그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를 유일로보틱스가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결국에는 지금 납품할 곳이나 수익을 좀 책임져 줄 기업이 SK그룹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금 공시에 애매한 흐름이 있던데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12전환이에요. 그 전환사채의 이 주식으로의 전환이거든요. 유일로보틱스는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78만 756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 전환사채라는 게 뭐냐?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어떤 뭐 주체한테 빌려요.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빌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너가 돈을 갚기 싫거나 못 갚을 것 같으면 너네 회사 주식으로 갚아 해서 주식으로 이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 이 돈을 빌렸으면 이 100만 원어치로 이 주식을 전환시켜 주는 건데 보통 이제 현재가보다 낮게 전환시켜 주죠. 현재 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3만 원 정도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전환시켜 주자마자 이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지분을 좀 얻으려는 이 어떻게 보면 주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주체가 좀 믿을 만한 주체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뭔가 좀 구리구리한 기업들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일로보틱스의 이 전환사채의 주체들을 확인을 해보면 KB증권, 그 다음에 뭐 투자조합, KB죠 이것도.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그 다음에 뭐 로보 투자조합, 그 다음에 KB증권의 펀드들 등등등 해가지고 추가로 몇 개 더 있긴 한데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뭐 믿음이 안 가거나 그렇게 뭐 신뢰가 없는 그런 이 주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가 뭐 크게 막 엄청 걱정하거나 그 주체 자체가 너무 뭐 개판이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전환이 된다 해도 이 회사를 쥐고 흔들 만한 뭐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냥 SK의 자회사 정도로 실제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 흑자 전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이 5월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이제 SK에 투자를 받는다. SK 배터리 아메리카 이 제3자 유상증자가 들어온 시기고요. 이때부터 계속 SK가 2대 주주였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한 이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보다는 사실 눌림목이 제일 좋겠죠. 32,500원부터 눌림목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우리는 SK온의 자회사 느낌으로 유일로보틱스를 관심을 갖고요. 32,500원 이하로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은 오히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는데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다 무료고요. 적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는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4일, 2일, 30일, 27일, 26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